TV예요. TV인데 TV는 크기가 어떨까요? 태그를 열어서 확인해 보자고요. 인면으로 가야 되나요? 이게 TV네요. 두께가 47mm, 50으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렉탱글 다 따라 그립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튼들이 조금 있죠. 이거 버튼 간격이 안 맞아요. 자, 서클 하나만 제가 그려보죠. 그 다음 벽체를 감추어 볼까요? 자, 복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중간까지. 자, 총 4개를 더 복사하면 돼요. 곱하기 4.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죠? 도면이 잘못된 경우. 자,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10mm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 10엔터. 그 다음에 자, 푸시 앤 풀. 작은 거부터 50mm. 자, 나머지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모서리를 맞추시면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작은 거부터 하세요.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 그 도형의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쭉 평면적으로 10mm만. 그러니까 벽에서 10mm, 그 다음에 50mm. 자,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 면만 선택해서 면만 선택해서 모서리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면만 선택하세요. 그 다음 이동하기. 자, 그러면 이동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평면상에서 움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길 원해요.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 어떤가요? 자,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바깥으로 다시 볼까요?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컨트롤 말고요. 그냥 화살표 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이동, 꼭지점 클릭하고. 그럼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면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예요. 그래서 TV니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10mm만 5mm만 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졌네요. 자, TV 화면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버튼이요. 자, 똑같이 모서리만 선택하고, 아니 모서리란다. 면만 선택하고 이동 툴. 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네요. 5mm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빼볼까요? 별로 안 이뻐, 그죠?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전 TV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소파를 만들기 전에 스탠드부터 만들어 보죠. 스탠드는 파트를 2개로 할 겁니다. 요 위에 파트 하나, 아래 파트 하나. 파트를 둘로 해서 만들 겁니다. 왜 파트를 둘로 할 거예요? 왜 둘로 하냐고 물어보면 여기서는 조명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나오는 효과.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빛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트가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자, 미드 포인트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렉탱글, 미드 포인트에서 렉탱글로 그냥 쭉쭉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우고, 그 다음 투 포인트 아크죠. 지우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서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얘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보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미드 포인트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시고 일직선으로 쭉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왜냐하면 여기 만나는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을 그리는데, 자,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그리고 쭉 빼면 이렇게 연장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렸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 쭉 그렸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쭉 선을 빼면 이렇게 연장선이 찾아져요. 자동으로. 연장선 클릭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연장선을 쭉 그리면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 투 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그리고 지웁니다. 다시요. 시작점, 끝점, 두 번째 점, 그리고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절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서클 역시 위에 화살표 누르고 엔드 포인트 잠깐 댔다가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원을 그립니다.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만들어 보시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밑에 부분을 봅니다. 왜냐면 위치가 여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진 건 여기고. 그러니까 이동 툴,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찾아서, 자, 맞춰 놓으면 얘는 끝났네요. 여기 있는 거죠.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 협탁이 있는데, 여기에 협탁이 있는데 여기 협탁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모델링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여기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있죠? 테이블 평면 여기 있고 인면 하나 여기 있고 인면 두 개 여기 있고, 맞나요? 평면, 인면, 인면. 자, 그려보죠. 라인, 다리부터 그릴 거예요. 선을 쭉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쭉 따라 그립니다. 자, 복사. 다시 한번 복사. 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다리 라인이 쭉 해서 여기까지 온 거 보이시나요? 쭉 여기까지.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다리죠.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길게 빼봅니다. 자, 여기죠. 천천히 그려보세요. 천천히 그려보시면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복사를 해도 좋고 그냥 저처럼 한 개씩 그리셔도 좋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리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다리만, 요것만 만들면 돼요. 자, 만들어 보시죠. 다 그렸으면 필요 없는 건 지웁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다리만 필요한 거잖아요. 다리만 남기고 다 지우시면 돼요. 요게 다리 단면이죠.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쭉 돌출하는데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 높이가 자동으로 여기 높이까지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서리, 면 등을 이용해서 높이를 찾아줄 수 있고, 다 만든 다음에는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판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높이를 보니까 20mm네요. 그래서 제가 푸시 앤 풀 20mm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20mm 짜리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죠? 여기도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뚫고 나오는 거죠. 그죠? 한 군데는 괜찮아요. 이쪽 방향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라인을 그려서, 저는 라인을 2번 그리기 싫으니까 렉탱글을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아이고. 자, 그룹 만들어 보시죠. 자, 얘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요? 요 높이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자, 이동하기. 저는 바닥 높이를 지정할 겁니다. 바닥을 클릭했고요. 위에 화살표를 눌렀습니다. 그럼 위아래로만 움직이겠죠. 자, 마우스로, 자, 갖다 대니까, 여기 꼭지점을 갖다 대니까 높이가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맞추어 보시죠. 요 테이블 밑에 보면 이렇게 지지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대의 높이는 22mm.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22mm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두꺼워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재보니까 30mm네요. 푸시 앤 풀 10mm 10mm. 이건 너무 얇은가요? 5mm씩 해보죠. 5mm 5mm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푸시 앤 풀 22mm 푸시 앤 풀 5mm 다시 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복사죠. 복사 선택하고 복사. 그러면 이제 기본 모습이 만들어졌네요. 상판은 여기 바닥에 있고요.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시 앤 풀로 똑같이 이쪽이죠. 여기서 높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습 완성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그룹을 이렇게 찾아서 누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알파벳 G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냥 그룹 걸려요. 단축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파가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이쪽 라운드져 있죠. 근데 이 위에도 라운드져 있죠. 이게 안 돼요. 스케치업은 이게 안 돼요. 스케치업의 유일한 단점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라운드를 안 할 겁니다. 라운드 안 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것처럼 라운드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루비를 써야 됩니다. 루비요. 익스텐션에 보면 여기 패스카피나 웨일드 같은 거 보이시나요? 얘가 루비라고 합니다. V레이도 루비입니다. 플러그인이라고도 원래 정식 명칭은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플러그인. 우리 가전제품 그 전원 보면 이렇게 플러그를 꼽는다 그러잖아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설치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걸 플러그인이라고 해요. 근데 스케치업은 그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명령어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루비예요. 보석 루비 있죠? 루비, RUBBY, 루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비라는 프로그램으로 플러그인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플러그인이라고 안 하고 루비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얘는 어디서 가져오게 되냐면 여기 익스텐션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익스텐션 매니저요. 아니,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요. 근데 역시 얘도 2개 버전으로 막아놨습니다. 상위 2개 버전. 여러분들 3D 웨어하우스 있죠? 3D 웨어하우스처럼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둘 다 아이디는 동일해요. 둘 다 아이디 동일합니다. 동일한 아이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쓰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이거를 모양을 안 만들고 그냥 사각형으로 쭉쭉 뽑아낼 겁니다. 자, 렉탱글. 자, 모서리를 이용해서 제가 대략 크기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한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한 요 정도면 좋을까요? 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맞추어 보시죠. 뭐 사람마다 그리는 방법이, 모델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저는 이거 안 접히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면을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면을 나눴고요. 천상 얘를 뒤로 다 연장시키긴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쓰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여기 발통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발통이 들어가는 자리, 제가 테이프로 재보니까 30mm입니다. 그래서 푸시앤풀로 일단 30, 제가 30mm를 이렇게 돌출시켰습니다. 자, 돌출시켜 보시죠. 이 소파의 몸체를 그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체입니다. 280이고요. 그 다음에 판이 하나 더 있네요. 200m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m란 얘기입니다. 자, 푸시앤풀을 할 건데 이렇게 더하기 키를 눌러서 200mm를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려 보시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네? 아직 안 올라갔어요.
여기 30, 그 다음 200. 어떻게 할까요? 쇼파를 좀 검색해 보고. 자, 그 다음요. 필요 없는 모서리들을 조금만 지워보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푸시앤풀로 손잡이를 돌출합니다. 자, 푸시앤풀로 저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이러고 말 것 같아요. 얘 디자인이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심지어 어떻게 돼 있어요? 뒤로 누웠어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말래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만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조금만? 아니다. 얘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푸시앤풀 얘를 100mm, 얘도 100mm.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발통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면 발통의 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그려야 돼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서클. 자, 여기 크기는 한 30mm.
자, 푸시 앤 풀 이렇게 발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복제를 해서 여기 센터 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삐뚤어졌네. 이건 좀 뒤쪽에다 놔야 되겠네요, 얘네들을. 뭐 적당히 이렇게 발통을 만들어 놓으시면, 자, 쇼파 모습이 됐네요. 이렇게 놓고 이 위에다가 쿠션을 2개 얹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100mm. 이게 쇼파가 아이고야, 모양이 이상해졌네. 여기를 더 올려줘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군요. 자, 쇼파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0mm씩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또는 푸시 앤 풀로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적당히 곡선진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될까나? 자, 모양이 안 만들어지네요.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지네. 지우면 되기는 하겠네요. 자, 쿠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복사해 주면 되죠. 그러면 2인용 소파가 완성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모양을 적당히 한번 꾸며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쪽에 3명 앉는 의자도 있네요. 똑같이 복사하면 되겠죠. 여기도 메이크 그룹을 해 놓을까요? 복사를 해보도록 하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딱 한 사람 의자 분량이 비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푸시 앤 풀로 그냥 가면 돼요. 자, 테이블 이용해서 자 105mm인 거 확인했고요. 다음 여기서 105mm 다시 푸시 앤 풀. 그러면 한 사람 의자 분량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사.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 복사해 놓으면 자, 소파까지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자, 나머지 다 켜볼까요? 자, 그러면 기본은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기본을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바닥하고 천장만 만들면 돼요. 자, 바닥은 별 두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3D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D 바닥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자, 바닥은 두께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만 얘도 메이크 그룹.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 뭐 카펫을 깐다든지 뭐 할 때 서로 달라붙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냅두면 차가우니까 이렇게 해서 카펫을 이렇게 놔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로 면이 달라붙어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달라붙지 않도록 이렇게 얘도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긴 천장입니다. 자, 천장이고요. 보통 이 천장 요 위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장 그 바닥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장을 만들고 그 여백이 있단 말이죠. 그 여백이 30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푸시 앤 풀로 이렇게 300mm를 올려주세요. 여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속에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300mm까지 한번 넣어 주시죠. 이제 여기 천장을 설계를 할 겁니다. 천장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장도 또는가 있어야 됩니다. 천장도를 그리는 방법인데, 자, 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라인입니다. 선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우물 천장을 만들 거예요. 우물 천장을 만들 거면 이렇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라인을 어디다 둘 거냐 이거죠. 이 라인을 어디다 둘까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옵셋 적당히,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이렇게 올릴까요? 그러면 천장을 보면 이게 예쁜 천장인가요? 만약에 만약에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다 맞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창문이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 다음에 푸시앤풀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투시선 자체가 이렇게 일렬로 맞춰지게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천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천장이 다 일렬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천장이 일렬로 이렇게 쭉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벽에서 등기구까지 센터하고 저쪽 벽에서 등기구의 센터가 똑같아요. 그리고 간격도 다 일정하고요. 그렇게 천정은 그렇게 맞춰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제 여기다 우물 천정을 줘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줄 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옵셋을 해요. 그냥 면을 선택하고 옵셋하면 가운데로 들어오죠. 이렇게. 근데 모서리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하면 디귿자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내가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역자로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디귿자잖아요. 그러면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 선의 위치는 어디예요? 결론은 여긴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에서 여기 모서리 빼고 그 다음 옵셋, 그러면 디귿자 모양으로 맞춰지죠. 이때 창문, 여기 창문 끝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면 자동으로 찾아준다 그랬죠. 그죠? 이게 나오나요? 자, 이렇게요. 자동으로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우물천장이면 이 안에 일정한 깊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얼만큼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값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속에다가 간접 조명을 좀 넣을 겁니다. 우물천장을 만들고 간접 조명을 넣을 거예요. 근데 간접 조명이 이렇게 등기구를 붙잡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에서 최하 50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0 줄 겁니다. 위로 이렇게 150 줄 거예요. 근데 그냥 150 주니까 재미없네요. 언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렇게요. 50 한번 자, 지우고 자, 모양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150 한번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모서리를 이쪽으로 확장시켜서 여기에 등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푸시앤풀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20mm만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푸시앤풀로 똑같이 150 넣을 겁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쪽도 마찬가지. 푸시앤풀
20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푸시 앤 풀 150 똑같죠? 아까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만들어 보시죠.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어디냐면 이 앞쪽이요. 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에이 귀찮아 그냥 이렇게 뒤에 뚜껑 열어놓고 봅시다. 자, 이렇게요. 뚜껑 열어놓고 보자고요. 푸시 앤 풀. 자, 컨트롤 키 눌러서 20 다시 한번 150 그러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한번 삭제, 두 번 삭제, 그런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뚜껑 열어놓고 보세요. 그럼 쉽습니다. 20하고 150이요? 네, 20, 150이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 라인이 살짝 선택해서 이건 누가 먹는 거야? 이거 다 지우는 거야? 이거 지워. 그럼 여기 보면은 선이 두 개가 나와. 그럼 면이 나눠져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지웠네. 저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방향이 어렵다. 위에서 조금만 더 지워버려. 그럼 여기 공간인 거야. 얘랑 똑같이 20, 150하고 얘도 20, 150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뒤로 막아요. 빼고 있어, 잘 빼고 있어. 아니, 그건 지울 필요 없어. 아직 그게 못 뜨는데? 거기서 또 150만 그치.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가 막혀있어. 여기가 이제 조명등 들어갈 자리인 거야. 지금 만들어준 게. 근데 여기 막혀있잖아. 얘랑 아니, 그렇게 말고 여기 선택해. 그냥 양상 지워. 여기 끌리는 거. 그리고 조금 다시 여기다가 이제 조명등 좀 형광등 말고 주변 물감기 부분이 있잖아. 여기 자, 모습이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위로 봅시다. 이렇게 뚜껑 지워놓고 보자고요. 그럼 보면 여기가 20mm, 여기가 50mm죠. 여기를 제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시앤풀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요 조그만 선 있죠. 얘네들이 연결되고 얘네들이 연결되게끔. 자, 굳이 여기서는 컨트롤 키 안 누르셔도 돼요. 얘네들을 한테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 여기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다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지워 놓고 보면 자 보세요. 이쪽에 여기 이 선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지워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건 이 선이에요. 이 선입니다. 얘가 아니고 얘보단 얘가 더 중요한 선이라 뭐 여기 선 상관없어요. 여기선 다 지워도 돼요. 이쪽은 다 지워져도 되는데 위에서 붙는 부분은 지워져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동시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과 이쪽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 동시에 디귿자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면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50이었으니까 여기 왜 지워졌냐? 여기가 50이었으니까 여기는 30mm만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30mm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등 뒤로, 요 칸막이 뒤로 조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거꾸로 20mm를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테이프. 70mm. 이 안쪽 여기가 50mm가 되도록. 자, 여기는 180이 됐네요. 자, 이런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시만요. 모서리에 대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 여기도 여긴 15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0. 여기는 50. 매립등을 조금 넣어 볼까 합니다. 자, 여기다 제가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 보죠. 2D 중심선. 제가 중심선을 만들었고요. 자, 똑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에 옵셋을 해주세요. 다시 디귿자 선택하신 다음에 옵셋. 안되나? 이렇게 될텐데. 선택이 안되네. 아니면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미드 포인트 있죠? 이 선의 중간, 즉 여기서부터 이렇게 중간,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쭉 내려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디로 보내요? 자, 중심으로 보냅니다. 이때 중심선을 센터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중심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라인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의 중간에 자, 라인을 쭉 그려봅니다. 얘가 2D 중심. 자, 그러면 간격을 보면 334mm 떨어져 있네요. 테이프 334. 네. 라인을 얘도 중심선. 자, 그러면 중심선 이렇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조금 위치가 틀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자, 이런 라인을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쭉 내려 그리시면 돼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끝에까지 자, 이렇게 내려 긋고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선을 여기 잘라서 미드 포인트 찾아가지고 쭉 내려 긋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긴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로 잽니다. 자, 테이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니까 얼마가 나와요? 얘는 345 나오네요. 자, 이쪽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45 나왔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5 썼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자,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라인만 선택해서 자, 레이어를 바꿔주죠. 자,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제 매입등을 넣을 건데, 매입등이 그 타공 사이즈가 있습니다. 매입등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렇게 돼요. 2인치, 3인치, 4인치, 5인치, 6인치, 7인치, 8인치 이렇게 돼요. 이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6인치 매입등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타공이란 얘기는 구멍을 뚫는 거예요. 천정에다 구멍을 뚫어서 쓴다 그래서 타공 사이즈라 그러는데, 6인치의 타공 사이즈는 150mm입니다. 근데 실제로 6인치의 크기는 170에서 175mm예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타공판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얘가 타공 사이즈고 얘가 실 사이즈가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150이니까 150 나누기 2,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아이고, 자, 얘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이제 메이크 그룹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170 나누기 2 푸시 앤 풀, 이런 식으로요. 한 1mm, 한 10mm 정도 내려올까요? 한 10mm. 그 다음 옵셋 한 10mm. 10mm 너무 작구나. 옵셋 한 20mm.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매입등입니다. 우리 복도에 나가면 매입등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낼 거란 말이죠. 자, 서클을 여기다 그릴 건데, 자, 얘는 경로 배열이 안 되니까 이 끝에다가 자, 170 아니 150 나누기,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입 등의 간격 적당히, 이거 나중에 공식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500 엔터 곱하기 5개. 너무 많이 갔다. 1500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자, 1000mm 간격으로 엔터 곱하기 4개. 그러면 1000mm 간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복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기 3개. 다시 1000mm 엔터 곱하기 4개. 자, 이런 식으로 자, 천정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매입 등을 모델링 해야죠. 사실은 여기 천장이, 이 천장이 두께가 10mm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조금만 밀어 넣으면 이 안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어 있는 부분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 천장 자체가 이렇게 10mm 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천장 자체가 소개가 이렇게 비어 있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푸시앤풀 해도 10mm만 푸시앤풀 하면 바로 이렇게 구멍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통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얼마만 할까요? 100mm만 이렇게 넣어 버리자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100mm를 넣어 주세요. 그러면 천장 라인이 완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매입 등의 크기 170에서 17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다가 서클, 자, 175 나누기 2 푸시앤풀 10mm, 그 다음 옵셋 15, 그 다음 푸시앤풀 한 5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매입 등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실까요? 얘네들은 다시 복사를 해야 되겠죠. 이쪽 어떻게 갈까요? 자, 나누기 3개. 어라? 그 다음 2개 선택하고
1000mm 곱하기 3개. 하나씩 더 가야 되네. 1000mm. 자, 그러면 이렇게 매입등까지 다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입등까지 다 넣어봤어요. 자, 언아이돌. 제일 첫 번째로 맞춰야 될 거 시간대요. 자,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 자, 지오 로케이션에 셋 매뉴얼 로케이션. 37, 132. 37. 어디라 그랬죠? 네, 우리나라라 그랬죠. 위에 컨트리 로케이션은 안 써도 돼요. 근데 롱기튜드하고 레티튜드는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바로 여기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인데, 자요, 이거 플러스 9입니다. UTC 플러스 9인데 얘를 가지고 수정하지 마시고 롱기튜드하고 레티튜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제일 잘 맞습니다. 어쩐 일인지 몰라도 내가 이거 플러스 9 해도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맞춰야 돼요. 첫 번째, 여기 UTC로 맞추지 마시고 이 위도와 경도로 맞추세요. 여기 로케이션하고 컨트리는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대. 가장 한여름이 줄라이부터 어거스트죠. 8월 1일이 가장, 아니구나, 페브ruary 마치 8월 1일이 가장 해가 높을 때예요. 8월 1일 뭐 오후 1시 정도가 해가 가장 높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맞추시고, 그 다음에 자, 렌더 셋업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를 끄세요. 저거 제일 첫 번째로 프로그레시브는 꺼주세요. 프로그레시브는 끕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조금 느려요. 버켓 렌더가 있고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있는데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조금 느려요. 여기 버켓 사이즈 보이시죠? 여기 버켓 렌더인데 이렇게 켜놓으면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되고, 이렇게 누르면 버켓 렌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디노이저 켜주세요. 노이즈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디노이저입니다. 이 디노이저를 켜면 렌더링 속도가 조금 늦어집니다. 노이즈를 제거할 때 들어가는 계산이 조금 더 들어가서 렌더링이 조금 늦어요. 그리고 디노이저를 켜게 되면 경계가 약간 뭉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를 제거하다 보니까 경계를 뭉그러뜨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 여기 컴포저 밸류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자,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 800이 600인가요? 기본값이 가로가 800이죠? 이건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적당한 사이즈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저는 1024를 즐겼으니까 그냥 1024. 자,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에 가면 GI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원래 기본 값이 1입니다. 자, 제가 렌더링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얘가 GI 값이 50인 경우고, 지금 렌더링하는 여기
이 부분이 GI 값이 1인 경우입니다. 밝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상황에 따라서 GI 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얼마까지 올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해보셔야 돼요. 수십 번 렌더링해서 적당한 밝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밝기 차이? 내가 좀 더 하얗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GI 값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GI를 50까지 올려줬었습니다. GI를 50까지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노이즈 리밋 있죠. 얘가 노이즈의 크기예요. 0.04로 돼 있을 건데 0.01로 고쳐주세요. 나머진 그냥 내려갑니다. 이때 안티 알리아싱 필터라고 있습니다. 안티 알리아싱 필터를 캔물롬으로 바꿔줍니다. 얘가 가장 선명한 경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요 값을 눌러주시면 돼요. 세팅 값이죠. 세팅 값을 누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는 게 활성화될 겁니다. 요거 켜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 놓고 렌더링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씬이라고 있어요. 씬. 요 장면입니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현재 장면을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작업되어 있는 환경을 저장하는 게 씬입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틀어놔도 상관없어요. 씬을 누르게 되면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씬을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저장할 당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씬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플러스 씬 1번은 낮씬, 씬 2번은 밤씬. 보통 이렇게 투시도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하나는 낮씬이 되는 거고 하나는 밤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밤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대를 오후가 아니고 오전으로 바꿔버립니다. 오전 1시 30분, 아주 깜깜한 밤중이죠. 오전으로 바꿔줍니다. 네, 전부 다 업데이트 한다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해주면 이렇게 낮씬 밤씬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시간 바꿔도 안 어두워지면 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여기 오전 오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전으로 바꿨는데 선생님 것처럼 깜깜하게 보이지 않아서 왜? 오히려 더 밝아져.
선생님 근데 얘는 뭐예요? 얘 누르면 깜깜해져요. 얘 누르면 왜 깜깜해? 어느 거 보면 얘는 왜? 그림자. 아, 아, 그림자 키면 그림자 안 켜고 있구나. 그림자 안 켜고. 선생님 그러면 1번 누르면 똑같은데?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아서 뭐가 나중에 이거는? 그건 뭐죠? 사실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봤는데, 자, 첫 번째, 자 이제 조명을 넣을 겁니다. 근데 얘가 그룹이죠. 요 위에 이제 조명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감추고 하이드, 지붕만 놔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지붕만 이렇게 한번 냅둬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천장이잖아요. 자, 에디트 그룹. 에디트 그룹. 어떻게 하면 에디트 그룹 되죠? 네,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 첫 번째 면 선택하고 오른 버튼 하이드. 두 번째 면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드. 자, 다시 선택하고 하이드. 하이드. 누가 나올 때까지. 여기 간접 조명이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간접 조명이 들어갈 자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막혀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요 면들을 하이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이드 하면 여기 내가 작업할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한번 그려 보시죠. 모델링상 편하게 우리 여기다 줄 겁니다. 자, 테이블로 할까요? 자, 미드 포인트로. 자, 다시 한번 여기도 미드 포인트. 그러면 여기는 미드 포인트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제봅니다. 75mm, 여기 75mm. 자,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렉탱글인 다음에 요 가운데 지우세요. 요새는 LED로 테이프처럼 나오는 조명 괜찮은 거 같다. 자, 그 다음 전등 들어가야죠. 자, 서클. 전등 크기가 얼마쯤 할까요? 우리 저 사용하는 전등 35mm요? 아니요? 15?
35mm 이렇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15, 5, 한 20, 20mm요. 20. 와, 맞아. 20에서 2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 10mm. 자, 팔로우 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전등이 쭉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근데 이렇게 중간에 걸쳐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걸쳐질 수는 없으니까 이동하기. 자, 이렇게 중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20에서 25. 아이콘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어요. 육면체에 동그라미 들어있는 아이콘.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갖다 대면 뭐라고 뜨는데 컨버트 바꾸기 to 메시 라이트. 내가 만든 도형을 조명으로 컨버트 변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얘가 이제부터는 원기둥이 아니고 조명입니다. 내가 만든 물체를 조명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가 요 컨버트 메시 라이트입니다. 자, 요거 다 만드신 분들은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조명이 하나 또 있죠. 얘요. 얘도 조명이죠. 똑같이 자, 컨버트 메시. 그러면 조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렌더링 옵션을 바꿔야 돼요. 자, 렌더링 옵션으로 들어가면 여기 메시 라이트 보이시나요? 자, 여기 전구 보이시죠? 전구 보이시나요? 얘가 조명이에요. 메시라이트 1번, 메시라이트 2번 있죠? 여기 메시라이트 샵 1번 돼 있죠? 얘가 누굴까요? 순서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쵸? 얘가 스탠드 조명이고 얘는 간접 조명 조명이겠죠? 여기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기입니다. 이 숫자를 조절하면 밝기가 바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죠. 우리 여기 계속 오토 썼잖아요. 오토를 끕니다. EV 값은 12로 낮춰줍니다. 이 EV 값이 라이트 밸류의 약자예요. 익스포셔 밸류의 약자인데 다른 말로 라이트 밸류라고 합니다. 조명 값인데 이 값이 낮으면 어둡고 이 값이 높으면 밝게 나와요. 기본 값이 한 13 정도가 기본 값인데 12로 놓고 요거 오토만 끄시죠.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GI 값도 1로 바꿔봅니다. 아까 GI 값이 50이었죠? 그리고 렌더.